이나쌤의 건강스쿨. 오늘은 암 예방과 치료 제4장 비타민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는요, 세계에서 가장 널리 복용되는 보조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타민C는 너무도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데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네, 과일과 야채에 극히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렌지, 귤, 유자와 이런 과일들이 가장 좋은 공급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비타민의 함유량은 농장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처리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사실 야채,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서 처음에 그걸 채취했을 때는 굉장히 함유량이 높겠지만 저희에게 오기까지 유통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그 과일 야채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영양을 소모시키면서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먹게 됐을 때는 그 영양소가 굉장히 줄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장 비타민이 풍부한 식사도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비타민C가 가장 많은 과일과 야채에 어떤 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일별, 야채별 비타민C 함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과 100g당 함유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아세로라 체리는 100g당 1000mg이 있습니다. 딸기 82, 오렌지 70. 여러분 오렌지 귤에 굉장히 많을 줄 아셨죠? 오렌지 귤 레몬은 70, 39, 70이네요. 자, 토마토 11g.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서 삶아 먹었을 때는 굉장히 또 식물 영양소가 많지만 비타민C 함량은 적고요. 풋고추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풋고추를 여러 개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브로콜리도 꽤 많지만 대부분 삶아 먹기 때문에 많이 줄죠. 그래서 저는 퀸이라는 요술 냄비가 있거든요. 그 냄비에 브로콜리를 물 없이 물 씻은 다음 그 남아있는 물기로만 살짝 익히기 때문에 무수분, 저유로 요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타민C도 유지하고 맛도 굉장히 깊은 맛이 나는 그러니까 과일 그 야채 맛이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먹게 됩니다. 시금치는 60인데 삶으면 40. 양배추 역시 굉장히 좀 부족한 편이죠. 양배추는 위에는 좋아요. 그래서 소화기계 그쪽은 좋지만 비타민C는 부족하다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어떤 과일에 가장 많나요? 와, 단연 체리죠. 체리는 정말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죠. 거의 뭐 100배 이상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레몬이 70, 아세로라는 1000. 이게 SBS 특집 다큐에 나온 내용인데 빨갛게 익은 아세로라 체리가 이렇게 함량이 있는데 사실 이 상태는 굉장히 또 단맛이 많은 상태라서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아세로라 씨는 그 아세로라 체리가 덜 익었을 때 먹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타민C 함량이 더 높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비타민C를 비교를 할 때 합성적으로 만들어진 정말 저렴하면서도 고함량의 비타민C를 누구나 구할 수 있지만 그 합성 비타민에는 여러분 과일, 야채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과일, 야채가 들어있지 않고 정말 식물이 들어간 거는 옥수수 전분,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이용한 여러 확산 성분을 가공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저희가 먹는 아세로라 체리 농축액에는 자, 1kg의 체리에는 농축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17g의 아세로라 체리가 들어있다. 와, 그 체리 중에서 정말 그 식물의 고유한 식물 영양소를 뽑아서 농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세로라 체리를 활용할 때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항암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비타민 C를 합성으로 고함량을 먹을지 그리고 정말 자연에서 온 그대로의 농축물을 먹을지 그건 여러분이 누구든 쉽게 판단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볼게요. 천연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외에 여러 자연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식물 영양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인공 물질을 따로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전체적인 농축물 속을 그냥 이렇게 응집한 거고, 합성 비타민은 정말 하나의 성분밖에 없습니다. 단일 영양제, 단일체. 그리고 이것들을 굳히기 위해서 다양한 화학 영양소들을 쓰고요. 뭐 색깔을 또 입힌 경우도 있고, 향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 비타민 C 자체 하나만 들어온다면 우리 몸에서는 이걸 작용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조효소들이 또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몸은 합성 비타민을 꾸준히 먹었을 때 저희 몸에 좋은 영양도 고갈될 수 있다라는 드럭 먹어 현상들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정제된 영양과 농축된 영양의 차이. 그 영양은 하나의 원료만 들어있는지 아니면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다른 보조 영양소들까지 그대로 농축했는지 그것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영양을 선택할 때 농축되어 있는 영양 그리고 천연 성분을 이용한 영양 이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책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타민 C의 안정성. 예전에는 이제 영양소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을 단계여서 이 비타민 C가 얼마나 안전한지 굉장히 또 관심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호퍼 박사가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밝히고자 또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줄. 비타민 C는 한마디로 안전하다. 약국에서 처방 없이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다른 약보다 훨씬 독성이 없고 그러면서 100% 안전, 그런데 100% 안전한 물질이 없다. 심지어 물도 잘못 마시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때는,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생기냐? 그런 걸로 또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먹고 죽었다는 보고가 없다라는 그런 또 많은 보고서들을 또 조사를 하셨죠. 그랬더니 비타민 C를 먹고 죽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다. 자, 그래서 신기한 실험을 합니다. 재밌는 표현을 여기다 하고 있는데 만약 화학물질을 하나씩 골라 마시고 살아남기 시합을 벌인다면 나는 비타민 C를 먹겠다. 가령 내 상대 선수가 식용 소금을 한 사발 먹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아마 소금을 먹은 나의 상대는 죽게 될지도 모른다. 근데 나는 죽지 않는다. 자,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통해서 정말 비타민 C를 통해서 절대 죽지 않는다는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자, 비타민 C는 두 번째, 수용성 항산화제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고 너무 과하게 섭취했을 때는 설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설사는 장내 한계성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그만 먹어요 하고 우리 몸이 알려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정말 현대인들은 너무도 많은 비타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사까지 하는 단계까지는 절대 먹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고요. 이 책 뒤쪽에 췌장암의 비타민C 요법을 보면 정말 이분은 췌장암을 고치기 위해서 하루에 비타민C 메가요법을 계속 실천하시면서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암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설사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그러면서 꾸준히 비타민C를 드셔서 복용을 해서 췌장암도 그 어려운 췌장암도 극복하고 정말 몇십 년을 살다 가신 그런 사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합성 비타민이 되게 위험하다고는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건 정말 칵테일 효과라고 해서 다른 유해 물질끼리 섞였을 때는 훨씬 더
유해성이 커진다는 게 걱정인 거예요. 저희가 지금 선택하는 그런 비타민제라던가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방부제 성분과 합성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금붕어 실험을 했을 때는 진짜 두 가지를 혼합했을 때는 5분 안에 사망하는 그런 굉장히 독한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C를 많이 먹었을 때는,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장내성 한계가 생겨서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장에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양이다라고 표시해 주기 때문에, 그 설사가 있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양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최적의 비타민 복용량은 개인에 따라서 1g에서 75g까지 아세로라 체리 비타민C로 따지면 한 알에 200g이니까 200mg이라 3g은 하루 15알 그리고 30g은 150알 와우 50알씩 3번 먹어도 되겠군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주겠죠. 한꺼번에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이제 하루 3번 나눠서 드시고 식사 후에 섭취하시면 체내의 흡수율이 높아지는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암 환자들은 주스에 매일 필요한 양의 비타민C를 타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하루 6차례씩 나누어 마실 것을 추천한다. 비타민C는 순수한 물에서는 구리 성분에 의해 산화가 되므로 불안정해지기 쉽다. 그래서 주스에 타면 산화작용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온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흡수율도 더 높겠죠? 그리고 비타민C는 짧은 시간에 배출이 되기 때문에 혈액 중에 최대치가 축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편하지만 하루 3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판매하는 비타민들은 섭취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루 1번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말 1번 먹었다고 해서 그게 하루 종일 가는 게 아니라는 점, 몇 시간 안에 배출되고 몸에는 별로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 지금 미국에 있는 뉴트리라이트는 비타민C 릴리즈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없는데요. 체내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또 기술력을 가지고 개발된 제품으로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 아까 비타민C를 주스에 넣어서 먹는다면, 이온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율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비타민C도 그렇지만, 이런 영양들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특히 미네랄 성분들. 네, 그 미네랄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마시는 물 속에 아주 가득하답니다. 그 물에는 정말 소중한 미네랄, 구리, 아연, 망간, 셀레늄, 규소,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미네랄이 녹아져 있는데요. 지금 사실 국내 정수기의 기술력으로는 정말 좋은 미네랄도 보존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유해한 환경 호르몬이나 제초제, 살충제, 항생제와 같은 그런 성분들도 거르지 못하는 그런 정수기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저희 아이 케어하면서 정말 느꼈던 것들은 기존의 영양소를 열심히 먹었어도 그 효과가 조금 미미했었거든요. 좋아지긴 했지만 완치가 되진 않아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물을 정수기를 바꾸고요. 제가 아메이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요. 아메이 정수기는 사실 제가 선택한 이유는 그 기술력과 그리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잘 살펴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위생관리재단이라는 NSF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는 비영리 기관으로 여러 제품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깐깐하게 기능에 인증을 해주는 기관인데요.
그 기관에서 아메이 정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증을 획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생제, 제초제, 살충제 이런 것들을 신종 유해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신종 유해 물질을 다 거르고 그리고 우리가 낙동강에서 생겼던 녹조,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그런 성분, 나쁜 성분도 거른다는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과부라 화합물, PFOA라는 그런 성분들이 검출돼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정말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유해 성분들이 이 정수기, 아메이 정수기는 거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 좋은 물, 이 아메이 정수기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희 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물만 드시고 영양제 하나도 안 드시고요. 물만 바꾸고 한 달 동안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빈혈도 낮아졌겠죠? 그런 호전 반응이 그렇게 빨리 오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한 달 동안 한 달만 드시고도 그렇게 반응해서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홍채를 다시 찍어봤더니 홍채에 그 어지러움 빈혈을 표현하는 그런 철분 부족 증상이 특정한 그 모양이 있거든요. 그 모양도 없어지고 줄어들고 그리고 간 기능이 안 좋은 착색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 큰 모양이 삼각형으로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한 달 만에도 봤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에 있는 어떤 20대 여학생은 이 아메 정수기 물을 먹으실 때는 머리에서 진물이 줄고 생활이 좀 편안한데 다른 물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굉장히 또 진물이 많이 나는 정말 그 물을 하나라도 그렇게 내 몸에서 빠르게 작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양소를 정말 고르게 잘 섭취하지만 하루에 마시는 물이 어떤 물인가 그리고 물을 얼마나 많이 잘 마시고 있나 그런 것들도 우리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로 여러분이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수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또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고 정말 건강의 기본인 물과 공기 그리고 음식, 영양 모든 것들을 잘 균형 있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45쪽에 여러 박사들이 이제 비타민C를 연구하다 보니까 첫 번째 줄 휴 리오단 박사는 과량의 아스코르빈산 투여가 암세포를 죽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몸에 해가 없는 부드러운 방식의 화학요법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비타민C를 정맥 주사하여 설사가 발생하였다는 사례는 없다. 암 환자들에게요 비타민C를 정맥 주사해서 굉장히 빠르게 영양을 넣어주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리고 암 환자가 아니어도 심각한 상태로 영양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비타민C 정맥 주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건강한 상태라면 우리 입을 통해서 저작작용도 하고 위와 소장, 대장 이 모든 것을 거쳐서 대사가 일어나고 영양을 여러 군데서 흡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올바른 섭취 방법이고 우리 몸에는 고르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니까 입으로 실제로 씹어서 드시거나 삼켜 드시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비타민C가 어떤 작용 메커니즘이 있는지 볼게요. 비타민C는 체내에서 수많은 작용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그 많은 작용 가운데 항암 작용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너무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항암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비타민C는 체내에서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 프리레디컬, 이게 활성산소예요. 저희가 산소를 이렇게 호흡을 하고 나면 이 산소들이 우리 몸속에 사용이 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활성산소이거든요. 근데 그 활성산소는 분자 몇 개 잃고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서 다른 세포들에게 붙어서 공격을 하는 세포의 변이를 일으키는
그런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활성산소인데 이것을 비타민C가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만 없애줘도 염증 반응이나 세포의 손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몸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 다양한 논문에 비타민C가 13가지의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C의 작용을 밝혀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정말 비타민C가 너무 우리 몸 곳곳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46쪽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세 번째 줄, 합성 항산화제는 암 치료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작용은 줄여준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또 몸을 보호해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의사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단, 제약회사에서 만든 합성 항산화제를 기꺼이 사용하는 의사들이 천연 항산화제인 비타민C 부작용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일까? 이것은 의학계에 만연하고 있는 비타민에 대한 근거 없는 반감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시대의 의사들은 정말 제약회사에서 만든 특허받은 그런 합성 영양만 인정을 했고 천연 항산화제는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건 역시 제약회사와 의료산업에서 정말 자연물질은 특허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득도 되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아래쪽에 내과에서 암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환자들에게 비타민을 처방하지 못하게 지시하고 있다. 너무도 암 환자들은 비타민이 필요한데 이런 본인들의 이익과 또는 무지, 영양을 공부하지 않는 무지한 의사들로 인해서 환자들은 그 의사를 무조건 전적으로 믿고 어떤 분야에서든 의사는 다 알 거라는 생각을 하에 그 처방을 따르는데요. 굉장히 저는 제 생각에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내 몸에 치료를 할 때 전적으로 병원에서 의존하지 않고 영양과 운동과 식생활과 모든 것을 주의를 하겠죠. 그때 내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냐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내 몸을 관리하는 기준들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는 비타민C를 복용하면 치료를 해줘야 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대요. 자, 다음 장 47쪽. 자, 중간에 5번째 줄. 비타민C가 화학요법에 도움이 되었다는 자료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나는 1300명 이상의 암 환자들에게 과량의 비타민C를 처방하였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화학요법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쵸. 비타민C도 처방받고 화학요법도 받고 그래서 비교했더니 비타민 섭취가 수명을 연장해 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999년에 71편의 논문을 검토했는데요. 항산화제가 화학요법 효과를 방해한다는 건 한 건도 발견할 수 없었다. 정말로 영양요법이라는 것은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는 그런 영양소들은 현대의학에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의사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49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비타민C를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 화학요법의 효과를 방해한다는 어떤 증거도 아직 제시된 바가 없다. 반대로 비타민C를 사용해서 화학요법의 효과가 좋아지는 경우는 많이 보고되고 있다. 나에게 분자교정 프로그램을 받은 환자들은 실제로 더 오래 살았고 약 40%가량의 환자들은 4년 만에 완치되었다. 와, 엄청 대단한 결과죠? 4년 만에 완치가 되다니요. 4년 만에 재발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전 너무 많이 봤거든요. 40%나 그게 가능하다는 게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50쪽 네 번째 줄. 합성 환산화제는 화학요법의 독성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치료 효과는 높여주지 못한다. 그렇지만 천연 항산화제는 화학요법의 독성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약물이 암세포를 효율적으로 파괴하도록 도와준다. 와우, 치료 효과도 높여준다는 뜻이네요. 더 이어서 보면요. 지난번에 저희가 봤던 영상, 그 파이토케미컬에 대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전이를 막고 스스로 영양이 끊겨서 죽는 현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타민C를 포함한 항산화제들은 암세포를 프리레디컬이나 일반 암세포에 노출시켜, 암세포들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활성산소에 의해서 또는 암치료에 노출시켜서 죽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악성세포의 악성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정상세포들을 보호해준다. 정말 이러한 대단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타민C만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메가3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곳에도 있지만 비타민 A, C, E, 에이스라고 하죠. 그리고 코큐틴, 셀레늄, 오메가3 이런 많은 항산화 영양소들이 암세포를 굉장히 빠르게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C는 방사선 치료로 인한 피부 손상도 막아준대요. 성경의사들이 방사선 치료로 이제 피부 손상된 것을 복원을 해주는데 너무 이제 힘든 부분들은 그걸 해줄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 비타민C를 섭취하고 있었던 환자는 피부 손상은 전혀 되지 않았다. 비타민C는 또한 암을 이겨낸 이동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도 있다. 그죠? 아파하고 나서는 꾸준히 드셔주시면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시에 대한 오해들. 자, 우리가 5번째 줄부터 볼까요? 검증되지 않은 몇몇 주장들, 비타민C가 신장 결석, 손상, 악성 빈혈, 철분 과다, 독성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실로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을 읽어줬는지 안 읽어줬는지 이해하실 거고 53쪽에 비타민C와 다른 항산화제의 상호작용 밑에서 두 번째 비타민을 한 종류만 섭취할 때보다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에요. 함께 복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억제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비타민C가 암세포의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이지만 다른 영양소들도 항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복합 비타민과 복합 미네랄을 사용하는 것이 특정한 하나 영양소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자, 그래서 저는 종합영양제와 기타 다른 좀 전에 배웠던 그런 영양들을 함께 섭취하시면 건강에 많은 밸런스를 맞추고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